1997년 정규 5집 앨범 이승환의 뮤직비디오 애원 영상에서 여자 귀신 영상이 발견돼 귀신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승환 뮤직비디오 귀신 장면이 SBS 토요 미스테리에 방송이 된 후 사실을 증명이라도 한 듯 어떤 한 할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뮤직비디오의 그 여인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동생 김모모 씨의 얼굴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화를 건 할머니를 통해 김모모 씨의 친언니가 일본 동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동경에 있다는 친언니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합니다. 그가 광나루에서 사망한 김모모 씨라는 인물의 사촌 언니임을 확인한 후 뮤직비디오의 여자 귀신 장면을 보여줬는데, 김모모 씨의 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소복 입은 여인은 동생 김모모 씨가 맞으며, 동생이 죽은 후 40년이 지나도록 계속 꿈에 나타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문제를 방송되던 그날도 동생은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동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 등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아직도 한을 풀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는 사촌 언니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귀신이다, 아니다, 조작이다라는 논란이 되었지만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심령학자의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40년 전 광나루에서 벌어진 사건의 주인공이 김모모 씨라는 정보를 얻게 된 제작진은 확인 작업을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 당시의 사건이 실린 신문 기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신문의 사진과 뮤직비디오의 얼굴과 닮은 것을 확인하고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작이 마무리될 즈음 심령학자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더 이상의 협조가 어려우며 제작했던 김모모 씨와 관련된 방영분을 절대 방송하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만일 방송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제작진들은 방송 하루를 앞두고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령학자의 주장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겁이 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전날 영가 김모모 씨가 심령학자에게 찾아왔고 함께 광나루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을 경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며 김모모 씨는 제작진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작진은 공포에 떨며 고민을 했지만 밥줄이 걸린 문제로 뮤직비디오의 비밀은 예정대로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광나루역에서 지하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관사 옆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은 1961년 4월 6일 대학생 김모모 씨로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 홀로 자라게 되었고 사촌 남매들에게 의지를 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서울 제2여고에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하겠다는 의지에 부풀어 있던 김모모 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살 위였던 사촌 오빠 김땡땡 씨는 어느 때부터 김모모 씨에게 사랑의 감정을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근친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고백할 날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비극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김땡땡 씨는 사촌 동생 김모모 씨를 매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에 진학한 김모모 씨에게 다른 이성들이 주위에 있는 걸 보고 질투의 마음이 앞서 고백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인적이 드문 광나루 바윗돌 광가로 유도를 한 김땡땡 씨는 명상의 시간 시집을 선물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모모 씨는 김땡땡 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죠. 이 흥분을 한 김땡땡 씨는 김모모 씨를 살해하고 시체에 돌을 매달아 강에 던져 유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체는 가라앉지 않았고 놀란 김땡땡 씨는 회색 코트와
피로 물들어버린 시집을 사건 현장에 남기고 도주하게 됩니다. 11시경 살해 현장 상류로 50m 지점에 뗏목을 메고 있던 한 동네 주민이 오빠 왜 그래? 살려줘! 살려줘! 라는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인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살인사건 조사를 하게 되고 얼마 못 가서 김땡땡씨를 체포하게 되고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김모모씨는 사촌 오빠에게 죽은 게 억울해서 떠나고 있지 못했는 것 같다고 합니다. (1938년) 스기사와 산골 마을.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혼자 손도끼로 주민들을 모두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 후 자연스레 스기사와 마을은 사람이 없는 유령 마을로 됐으며 아오모리현 지도에서 사라지고 마을에 관한 문서 역시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기사와 마을은 50년 동안 사람이 없는 폐촌으로 되어버립니다.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 도시괴담으로 전해졌는데 스기사와 마을에 대한 인터넷 목격담이 올라오고 괴담이 아닌 실존하고 있으며 현재도 귀신이 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마을 입구 도로 입간판에는 여기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고 마을 입구에는 낡은 토리라는 일본 전통문 밑에 해골처럼 생긴 돌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폐허로 변한 가옥이 있고 가옥 내부에는 당시 사건을 말해주는 흔적, 사람들이 흘린 피를 말하죠.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스기사와 마을은 시공의 뒤틀림 속에 존재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는 2000년 8월 24일 후지TV 예능 프로그램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에서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를 스페셜로 다루게 되고 방송이 나가면서 괴담으로 떠돌던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스기사와 마을은 오컬트 마니아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인터넷에서 괴담의 소문이 나자 젊은 남녀 3명이 체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남성 2에 여성 1명. 이들은 어느 날 저녁차를 몰고 산중을 달리면서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는데 순간 여성은 낡아 빠진 토리를 발견하고 마을을 찾아다니는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스기사와 마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성에 따르면 스기사와 마을 입구에는 낡은 토리가 서 있고 그 밑에 해골 영상을 한 돌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죠. 마을을 찾았다는 기쁨에 남성들도 차를 세우고 전등을 꺼내 마을을 들어가 볼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난 삼아서 스기사와를 찾아 나섰던 여성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지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둘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여성의 공고를 무시한 채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은 신경이 쓰였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었고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3명은 토리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게 되었고 앞에는 가옥이 보이는데 3명은 겁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음산한 기분이 들었고 벽에는 온통 말라붙은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성은 흠칫 놀라게 되는데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아 고 말했고 불안해진 여성은 일행에게 지금 당장 마을을 나가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서둘러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풀숲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묘한 기분이 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는 동안에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대로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에 오로지 앞만 보고 뛰게 됩니다. 그런데 세 명은 아무리 뛰어도 토리 밖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차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고 하나뿐인 길이라서 못 찾을 리가 없었는데 반복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세 명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미친 듯이 마을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셋은 앞만 보고 뛰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자동차를 찾아냅니다. 이후 스기사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고 당황한 여성은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변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의 손들이 널려 있었고 그 손들은 차를 붙들고 흔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순간 여성은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린 채 기절을 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여성은 산길 등산객들에게 발견이 되었고 여성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한 두 남성은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스기사 마을은 귀신의 마을로 각인되었고 그 누구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기사 마을은 원래 귀신의 터로 어느 날 귀신이 청년에게 달라붙어서 빙의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어리독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민박집을 잡아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 2명과 친구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강촌이라는 시원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웠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민박집이 산 쪽이라 어둡기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덥고 어둡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무서운 얘기 할래? 그랬더니 친구가 뭐 이런 데 와서 애도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며 하지 말라며 정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제 친구 한 명은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하고 시작하려니 굉장히 겁에 질린 친구 여자친구가 제가 평소에 가위가 자주 눌려서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술기운 때문에요.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무조건 가위가 눌렸어. 하루에 낮잠 자면 심지어 낮잠 잘 때도 가위에 눌렸었어. 가위에 눌리면 몸 안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귀 속에 어떤 남자 말소리가 들려. 분위기도 분위기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너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에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친구 여자친구는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야, 잔다. 얘 또 잠들었어. 이런 얘기가 들려.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이고 몸과 고개는 안 움직이고 그 소리만 주구장창 들리다 잠에서 깨. 그 여자친구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부적을 써붙이고 잠에 들 땐 손에 꼭 쥐고 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적을 전해주며 얘야, 혹시라도 가위가 눌리면 어떻게든 이 부적을 베개 밑으로 넣어야 해.
알았지?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자기 전 손에 그 부적을 꼭 쥐고 잠들었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어김없이 들렸대요. 또 자네? 잘 잔다 야.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계속 주어 결국 손에 있던 부적을 베개 밑으로 던졌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주위가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상태로 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하더네요. 그리고 무언가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순간. 야, 제법이네. 그런다고 내가 떠나갈 것 같아? 그 이후 잠에서 깨서 침대 밑을 보니 부적이 잘게 찢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니 그곳은 귀신이 머물다 가는 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달 뒤 급하게 이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